여름이 정점을 향해 가던 지난 8월,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입양기관입니다. 저기 와서 손을 좀 닦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손 닦으라 그러면 대강 이렇게 닦으시거든요. 그래도 애기 키우면서 아무래도 이곳은 입양이 결정된 아기들이 떠나기 전 잠시 머무르는 집이죠. 제가 뭐 몇 개월 안 돼서 아직 목을 잘 가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5월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잡고 잘하시네요. 너무 애기 키워보셔갖고.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 그래요? 얘는 우유 먹은 거예요 지금? 예,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신생아부터 2달이 채 안 된 영아들까지 아기들은 이곳에서 약 3달 정도 새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귀여워요. 생각나요. 옛날에 애기 분유병이었어요? 아니 모유수유 했어요. 7개월 정도 모유수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섞여서 좀 먹이기도 하고 엄마가 아기한테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맛있어? 맛있죠? 너 많이 먹는다. 미혼모들의 지금 나이 연령대가 뭐 10대 미혼모도 물론 네. 많이 있지만 네. 25세에서 30세에 가까운 그런 미혼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미혼부는 없나요 보통? 글쎄 이제 미혼모가 있으면 미혼모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면은 이제 애기 아빠가 막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바꾸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미혼모들이 오면은 어떤 거 같으세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도 심리적으로 너무 모르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미혼 엄마들한테는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사실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오게 된 사례나 그런 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비행기 타야서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 아이가 이제 결국은 찾아가겠다 그랬을 경우 그래서 엄마가 찾아가서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잘 먹는다. 맛있어? 배고파서 울었나 봐요. 네. 낯선 저의 손길에도 작은 새처럼 우유를 잘 받아먹는 아기. 아기를 떠나보내기로 한 생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으면 정말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또 엄마는 강하니까 그 키울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서 아이 돌봐주시는 네. 땀 많이 흘리네. 너무 힘드시죠? 땀으로 목욕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아기 돌봐주는 거 너무 힘들죠? 저 하나도 키우는 게 힘든데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이곳에는 많은 자원봉사자 엄마들이 오셔서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전에 이렇게 해마다 저희 아들 생일 때 이제 다른 이제 입양아 단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해봤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결혼 전에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히. 근데 정말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약간 시선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았을 때 그리고 거기서 뭐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손길을 찾는 거를 느꼈을 때 이게 그냥 좀 일회성이 아닌 좀 지속적으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다른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교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예. 데이박스
여기 있다 그래서 아, 예, 예. 예, 예. 그래요. 실제로 좀 보고 예, 예, 예. 그럼 요리 가십시다. 예, 예. 이곳은 입양 기간에조차 아기를 맡기지 못한 엄마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베이비박스예요? 네. 베이비 박스. 아기를 두고 가는 공간. 문을 열면 네. 불이 켜지면서 저 위에 벨 소리가 납니다. 네네. 그냥 문 열리면 자동으로 예, 예. 알려지게 그렇죠,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거 만드시게 되셨어요? 2007년 어느 봄날이죠. 이런 봄인데 추운 바람 불고 추운 날씨인데 종이 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가 저체온을 오면서 생명이 위험했었어요. 그걸 품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이 죽겠구나. 오늘 아침에는 쌍둥이가 들어왔어요. 쌍둥이 아이가 들어와는 생후 이제 한 10일 정도 됐나. 너무 고열이 나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구정을 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와 이 여린 생명을 두고 돌아섰을 생모의 마음은 어땠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 이 친구들도 지금 베이비박스에서. 네, 이놈들이 저는 어제 들어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데 네네. 이 엄마가 혼자 키우다가 못 키운다고. 여기에 베이박스 들어온 아이들은 거의 80%가 80-90%죠. 80-90%가 미혼모예요. 미혼모가 굉장히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여기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네. 여기는 이제 한 3-4일 정도 있다가 네네. 이제 구청에서 데려갑니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양자로 들여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입양 특례법상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은 입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박스 이제 엄마들의 편지예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미혼모들의 가슴 아픈 10대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엄마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모성이 없는 거예요. 네, 모성이 다 있어요. 이곳을 찾은 10대 소녀들. 그들을 무조건 탓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양 특례법이 이제 자기가 호적 신고를 하고 네네. 입양 기간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양가의 부모를 모시고 가야 돼.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 관계 바뀌고 나서는 그러면 훨씬 지금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네. 입양 특례법 바뀌기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명, 세 명.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이제 들어올 때 미혼모를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목사님? 거의 아마 한 어린 친구들. 40%는 만나는데 네. 10대 아이들이죠. 네. 태어난 지 바로 뭐 2-3시간, 어떤 아이는 1시간 네. 하혈을 하면서 데려가요. 이게 막 그럼도 먹겠죠. 얼마나 힘들게. 직접 그냥 출산해서 네, 집에서 출산해가지고 참 겨울에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네. 그 추운 겨울에 탯줄을 감고 들어오고 뭐 어떤 아이는 탯줄을 바싹 잘랐는데 그 탯줄에 감염이 됐어도 지금은 이제 10대 아이들 같으면 네네. 10대 아이들은 이 출산을 아버지 어머니도 모릅니다. 네. 직장 출근하면 집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네. 이 아이들을 바로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네. 없단 말이에요. 왜 부모한테 말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도 그 이제 그 아이들한테 보면 부모한테 이건 굉장히 부모를 들어가잖아요. 제가 부모한테 알려서 찾아간 아이들이 한 2명 돼요. 네. 다원이요? 예, 최다원. 안녕 다원이. 3살 다운이도 엄마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요놈은 그 이제 2년 동안 키워달라고 베이박스였어요. 네. 다시 데려가겠다고요? 네, 엄마가 출생신고를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이다. 2년 동안 키웠는데 네. 지금 포기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 신발을 벗어야지. 신발 지금 몇 살이에요?
햇살이. 아유. 좋아. 버물리 바르지. 어디 갔니? 저기 있나 보다. 이리 와. 들여봐. 아니, 이리 와봐. 가봐. 이모한테 가봐. 이모한테 와봐. 응, 가봐. 괜찮아. 왜? 이거 금방 안기네. 뽕 안겼어. 밑으로 가져오세요. 붙었어. 아, 귀여워. 요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네. 거기 딱 앉으네. 아빠 손은 안 잡는데. 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그림에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많이 알릴 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자. 아버지 안녕. 빠이빠이 이모 빠이빠이. 뭐 빨빨 이모. 하니까 또 가네 또. 네, 이모 사랑해요. 안녕. 싫어요. 갈까요? 간다니까 싫은가 보다. 그래. 이미 이별을 알아버린 아이. 고맙습니다. 저와의 짧은 빨리. 만남조차 아픔이 될까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다니까 삐져가지고. 네. 이곳을 찾았을 엄마들. 보이지 않는 눈물이 느껴져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혼모 자체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지만 또 돌봐줘야 되는 건 같은 인간으로서 돌봐줘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한순간 그냥 놀다가 그렇게 된 거면 저는 그거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잘 못 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낳고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엄마로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같은 엄마로서.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이곳은 미혼모들의 공간입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돌봐야 하는 엄마들이 얼마 동안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죠. 아랑은 오늘 주말 식사 당번. 희주는 바쁜 아랑을 대신해 아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5명의 엄마와 5명의 아기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식사는 이렇게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몰린가 보다. 18살 엄마 문희주. 아기를 낳은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랑은 엄마가 된 지 7개월에 접어듭니다. 아랑과 희주는 한 병을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랑의 딸 하은이와 희주의 아들 희민이도 한방 짝꿍이 되었죠. 아직은 애가 그러진 않고요. 가끔씩 이제 희민이가 애기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깔고 뭉개는 정도? 때리진 않아요. 요새 때려요 언니. 아니야,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하은이 낳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 나와보니까 또 웅크려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신 그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어리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키우게 된 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반대하시고 계세요. 어린애가 무슨 애를 키우냐.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 때가 많겠죠. 하나 아무 이유 없이 올 때 밥도 먹여줬고 잠도 재워주려고 하는데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할 때 진짜 너무 막 진짜 얘 입양 보낼 거리라는 생각이 잠깐씩 들 때가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천사를 품은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들입니다. 다음 날, 희주는 미혼모 쉼터에서 마련해준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이 교육 첫날인데 좀 피곤해 보이네요. 아,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애기 울어서. 일단 놓고 이 상태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잠깐 봐봐요. 이거를 누르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밤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설친 탓인지 금방 배운 것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희주. 너무 어려워. 맛있나? 네. 맛있어요. 한다고 하는데 안 맞춰지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아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입양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아기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만든 커피 한 잔. 이 작은 시작 속에도 달콤 쌉싸름함이 담겨 있습니다. 15살까지 엄마와 살다가 아버지에게 보내진 희주.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 곁에 유일한 가족인 아들. 아들의 이름에 대해 물었습니다. 빛나고 총명한 사람이 되라고. 선생님들 다 이름대로 한대요. 너무 총명해서 자기 감정 컨트롤 너무 잘해서 넘어온다고. 그냥 내 자랑거리? 나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준 그런. 오늘 찾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용기가 없을 때 가면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용기 생기고 힘이 좀 더 생기면 그때 가려고요. 나 엄마 떡볶이랑 엄마가 해준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아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그냥 끊어버리시니까. 아빠가 미워요. 아빠가 나한테 한 게 없어도 그냥 미워요. 막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한 희주와는 달리 아랑은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운 지 일주일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제법 능숙하죠. 양이 적어요. 그럴 때는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낫지 남는 거를 덜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주의하시고 이건 가져가시고. 나 보고 있어요. 아랑은 딸 하은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은이를 7개월 때 부모님이 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갖고 빨리 말했더라면 아마 하은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엄마는 옆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고생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널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그러셔서 모여놓고 그냥 전화로 고생했다고 전화는 받았어요. 오빠랑 결혼을 할 계기로 저희가 합의하에 했던 거라서, 근데 정말로 정말 임신이 되어버리니까 오빠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트는 나중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요. 처음 만든 오늘 처음 만든 카푸치노는 실패작.
라떼를 만들려 했는데 카푸치노가 돼버렸어. 카푸치노. 부드러운 거품 같은 날들이 늘 아랑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녀의 날씨는 항상 맑음입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미혼모 분들하고 만나고 조금 더 접하면서 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미혼모에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아이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키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앉아요. 너무 반가워요.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지금? 저 집에서. 희주? 네. 알아. 네.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불쑥 청한 만남이 불편하기도 할 텐데 그럼 바리스타 아랑과 희주는 선뜻 커피를 만들어주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귀여워. 밖에서 만났더라면 그냥 명랑한 아가씨들이라고만 생각했을 아랑과 희주. 맛있어요. 원래 아메리카노 할 때 그렇게 투샷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 지금. 딱 내려오는데 잘못한 거. 원래 하나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알겠다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만해요. 잔소리지 마. 희주는 아기가 4개월. 4개월. 그러면은 아기 지금 뭐 모유수유 이런 거는 했어요? 저는 모유수유 하고 있고요. 저는 초유만. 초유만? 그래도 초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언니도 언니라고 해도 되나? 네, 언니. 아줌마. 언니도 해봤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7개월. 7개월 보면서 왜 가슴을 묻지? 제가요, 아기가 잘 때 이렇게 물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잘 때는 모유를 꼭 물려고 자야 애가. 과잉보. 네, 저 진짜 오냐오냐 키우고 있어요, 정말. 다른 애를 때려도 잘했어. 맨날 저희 아들 맞는데 와갖고 언니 얘가 얘 때렸어요. 그러니까 잘했어. 근데 우리 희주 양은 사실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이제. 그런 듣기 너무 싫지. 많이 들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랑 언니 잔소리. 하지 마. 쾌활함 속에서 자연히 깊어지는 대화. 애기 아빠랑 계속 지금 연락이 되고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아기 아빠랑 다시 잘 되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한 번 버렸다가 두 번 못 버리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러니까 왜 애기 아빠가 떠나게 된 이유는? 몸도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진다 그거였어요. 아이는 봐요 지금? 아니요. 아기도 안 보고? 아기 아빠는 몇 살이에요? 21살. 솔직히 저도 이 방송에 나가면 아기 아빠가 알고 연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은 연락 안 돼요? 예, 아기 임신하고 임신하고 떠나간 거예요? 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아기가 아마 낳았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혼자서 낳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근데 일단 내 새끼고 내 배 아파서 나는데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얘를 보내면 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짜 제가 살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얘를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아니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지. 정말 희생한 거지 그게. 어쨌든 본인이 그 나이에 그런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아기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귀엽고. 근데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뭐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어도 너무 좋은 자격 있는 엄마들이어서 아기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쉽게 말 못할 사연들. 아픈 기억을 건드리지는 않았을지 조심스러워하는 저에게 어린 엄마들은 오히려 스스럼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어디? 어디지? 여기요. 아, 여기. 아랑과 혜주의 봄을 아기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가 삼겹살이에요. 잘 해놨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혼자 앉아 있어? 저기 항상 맨날 혼자 놀고 있어요. 안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오. 이리 와봐. 엄마를 쏙 빼닮은 천사들 하은이와 희민이. 친구네. 동생이네. 동생이네. 얘 너무 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마이크 빠는 거 아니야? 마이크 먹지 마세요. 올라 그래.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의젓하고 극성 엄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이 돼요. 지금. 어떡하니? 니네들 잘해야겠다. 어? 오, 이렇게 놀아주니까 엄마가 당연히 좋아하지. 어디 가 너? 안녕.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은 듯 뿌듯한 오후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제가 오늘 만나게 될 또 한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병원 약제실에서 일하며 아들과 생활을 꾸려가는 민영 씨. 지금 이제 병동에 약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비록 임시직이지만 이곳은 그녀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여기. 직장의 동료들은 민영 씨의 사정을 알고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말을 했었어요. 면접 볼 때부터. 여기도 사실 5시에 끝나고 2시간 좀 오버타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냐. 그리고 토요일 날 어린이집 안 보내는데 그때도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했었는데 괜찮다고 저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그래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후 5시 민영 씨는 서둘러 일터를 나옵니다. 빠이빠이 해줘. 엄마 봤어?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보가 터진 아들. 이제 막 돌이 지난 이름이. 이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감 마이크. 룸이 제일 좋아하는 거랍니다. 소리가 안 나. 점심은 뭐 먹었어? 기억이 안 나? 하루 종일 병원에서 뛰어다니느라 지쳤지만 이루미를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생명누리의 집에서 지냈던 민영 씨. 민영 씨를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제 애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루미가 저에게 인사를 하네요. 돌잡이 뭐 잡았어요, 이게? 비행기. 비행기? 오, 파일럿이 되려나? 베네쩌고리? 네, 베네쩌고리. 이런 것도 태교하면서 대학교 2학년까지 맞아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민영 씨는 결혼은 몰라도 정말 아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막 그런 상황에서 되게 당황했을 텐데 보통 해줄 것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성장 과정도 이렇게 찍어주고 다 잘 챙긴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이 아기를 너무 좋아했고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양육비 지원 받는 거랑 저가 이제 아직 만 24살 안 지나서 그거랑 받는 거 해서 1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네. 지금 진짜. 후회는 없으세요? 가끔씩 후회는 하죠. 그냥 안정적이게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키우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부딪히면서 힘들어도 부딪히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었어요. 아빠는 그래도 그때는 막 그래도 남자친구 있었으니까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뭐 걔랑 결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냥 애기 아빠의 역할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연락을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막 강요처럼 들리고 부담스럽고. 이름이가 나중에 크면은 어떤 부모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해주실. 한 5살만 돼도 다 아이잖아요. 어린이집 가도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기할 거예요. 생명누리에 지금 있는 친구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아이에 대한 모성애도 굉장히 강하고 또 근데 거기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선배로서 이제 시설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되게 조그만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시설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진짜 그게 다가 아니고 사회생활 하거나 이제 진짜 나와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더 힘들고 진짜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거 별거 아니야, 진짜. 또 주변에서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운다는 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아기 귀엽다 이렇게는 말을 하니까요. 아기 키우는 건 부끄럽거나 하진 않는데 약간 혼자 키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웠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막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와드니까 어쨌든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자신이 선택했으면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루미한테는 그냥 늘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행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오늘 너무 반가워요. 잘 네. 해주셔서 네.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당당한 엄마. 애기 잘 키우고 우리 또 민영 씨를 만나고 나니 그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름이 안녕. 이미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잘 안녕히 계세요. 아유 착해. 토요일 오후 민영 씨는 이루미를 데리고 생명누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인 아랑과 희주도 만나고 분유며 기저귀 같은 아기 용품도 얻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와.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이거 정말 많이 컸다 진짜. 이제 큰 거예요. 이제 너무 잘 먹고 너무 뛰어다니고 힘들어 죽겠어요. 야, 봐봐. 네가 정말 튼튼하게 키운 거야.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렇게 키우는 거죠? 애들 왔어요? 왔을 거야. 네.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아랑과 희주. 엄마끼리 친구이니 또래인 이루미, 하은이와 희민이도 자연히 친구가 됩니다. 이름이 놀아야겠다. 멋있어. 이거 심하냐? 생활 방식이 다른 아랑과 희주. 빨래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거기까지 다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다고요? 빵국가 아까 이거 통 없어갖고 내가 이 앞에 놨잖아. 안녕. 그러면 안 되지. 어디가? 이름이가 줄까? 좀만 더러우면 치자. 원래 화난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근데 도대체 자기 자리가 들어오는데 날 찾아요. 그게 문제야. 야 너도 때려. 너도 발로 차. 왜? 환한 햇살에 빨래가 마르듯 그래도 어린 엄마들의 감정은 금방 보송보송해집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
겨울 나게 되면 되잖아. 겨울에는 그냥 껴입으면 되지. 여름에 진짜 와. 벗지도 못하고. 야, 다 벗고자, 다 벗고자. 이번에 민원 들어왔잖아요. 진짜? 우리 벗고 다닌다고. 그걸 또 보고 있다? 네. 그걸 왜 봐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라고 해서 괜찮은데 집에서 나시만 입고 다니겠다고. 집에 남편하고 아들이 있는데 보고 뭘 배우겠냐고. 보고 뭘 배우겠냐고. 이곳을 향한 이웃의 시선이 늘 너그러운 것은 아니기에 가끔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너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갔을 때 빨리 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는 끝까지 있다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는? 빨리 퇴소해야지. 빨리 퇴소하고 일을 해서 자리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응. 나는 빨리 하고 끝나면 취업을 뛰어들어서 집에 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언니 선택이죠. 응. 네 선택이지. 네가 우리가 지금 나이가 5이잖아. 5인데 진짜 경력도 아무것도 없이 6 되고 나가면 누가 써주냐는 말이지. 딸랑 애기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엄청 물어가고. 불안한 미래가 두렵지만 아기를 보며 다시 웃음을 짓는 어린 엄마들. 말 어디까지 해? 엄마, 맘마, 아나. 여기 베개 누워봐. 잘하지? 누가 좋아졌어. 유모차 안 갖고 왔다고요? 응.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씩씩한 엄마들입니다. 그날 밤 아랑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2달 후 이곳을 떠나야 하기에 아랑은 미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합니다. 왔다 갔다 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웬일인지 한방 친구 희주가 배웅을 하지 않네요.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아랑 언니 이불도 빨아주시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되게 나도 엄마 있는데 누군 없나 엄마 없나 라는 생각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아랑 언니가 이제 아기 낳고 산후할 때 어머니가 오셔서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희주. 가보면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아직도.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것은 3년 전. 어머니는 희주가 아이를 낳은 걸 모르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비워두었던 엄마의 자리. 그 자리는 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연두부 한번 끓여서 채로 넣은 다음에 아랑과 희주를 다시 만난 날, 동네 슈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아기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다기에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죠. 여러 가지 3개씩 섞을 수 있어 지금? 쌀이라서 흰쌀로 써요. 어서 오십시오. 고마워요. 엄마들이 요리하는 걸 아는지 오늘따라 들떠있는 희민이와 하은이. 오늘 뭐 해서 먹일까? 브로콜리와 호박, 고기를 섞어 아기들을 위한 별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반 조금 더 넣을까? 희주는 잘 만들어 그러면? 아니요, 그냥 희민이 같은 경우는 애기 과자 뜨거운 물에 녹여서 미음 만드는 건데 그거 먹어요. 아기가 먹을 거니까 깨끗하게 씻고 먹기 좋게 다집니다. 저 부드럽게 다 해준 다음에 왜냐면 아내가 이게 쌀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같이 해가지고 물 많이 잡고 해도 돼.
여기도 지금 해도 돼요? 아랑이와 제가 솜씨를 부리는 동안 희주는 아기를 돌봅니다. 하지만 둘을 한꺼번에 보자니 정신이 없네요. 이것도 더 떠야 될 거. 양이 어떡하라고? 너도 안 해달라고? 빨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내놔 해. 이유식을 만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모든 일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어떤 거 같아요? 애들 키우는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경험이 없어 처음이니까 뭐 그랬거든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말인데 만들었는데 또 지금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먹였었지? 이렇게 하지 순서는. 네네. 계속 이렇게 저어서 완전 쌀알 없어질 때까지 아주 약한 불에다가.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초보 엄마들에게는 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호박 그 전에 먹여봤지 희주야? 지금 얘네 몇 숟가락 먹여? 왜요? 그냥 한 그릇 다 먹어요. 이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사실 처음 좀 걱정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좀 마음이 닫혀 있을까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들이 너무 밝고 또 이제 친근해진 것 같아요.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이렇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케어를 하니까 희주랑 아랑이 보면은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것도 어린 친구지만은 많이 성숙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확고하게 서 있어서 좀, 네,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100% 너를 사랑하고 정말 자식을 위한 어떤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해도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아이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요. 남자아이 한 명이에요.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키웠으니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불법도 아닌데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이 보는 그 시각이 있어요. 임신한 사실 알고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도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미혼모니까 미혼모 지원 사업이나 무슨 그런 혜택 같은 걸 알아보러 가면은 그냥 무조건 무시. 예. 그냥 뭐라고 해야죠?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예, 훈계하듯이. 많은 미혼모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인데 미혼모가 된 게 아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0만 가구가 미혼모 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미혼모의 월 평균 소득이 78만 원, 8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2인 가족 그 생계비 기준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의 그런 그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혼모한테 맞춰지는 맞춤형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혼부라는 단어는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화가 나고 왜 그거를 왜 엄마의 잘못, 여자의 잘못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고 탓을 돌리는 건지 정작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건 그 생명을 맡고 있는 건 여자니까 미혼모가 된 건데 미혼모는 대단한 거죠. 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 날만 읽는 건 아니겠지만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만들었어? 네. 아빠 머리 잡아당기면 안 돼. 특별한 선택으로 맞이한 엄마라는 이름. 그
그 씩씩한 이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